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도커버와 깃허브를 연동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젠킨스를 설치해서 우리의 도커 프로젝트를 빌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젠킨스라는 걸 이용하면 배포 자동화가 가능해지는데요. 즉, 말 그대로 진짜 소스 코드만 올려서, 즉 소스 코드를 작업해서 깃허브에 푸시하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서버의 배포까지 완전히 다 맞춰주는 그러한 작업이 가능한데요. 젠킨스와 같은 배포 자동화 툴을 이용하면 그러한 과정이 더욱더 쉬워집니다. 따라서 바로 한번 터미널에 접속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기존의 터미널은 종료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현재 구동 중인 도커 컨테이너도 꺼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컨테이너 또한 종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웹서버에 더 이상 종료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한번 젠킨스를 이용해 볼 겁니다. 따라서 바로 젠킨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젠킨스 또한 컨테이너 형태로 이용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젠킨스 컨테이너에서 새롭게 PHP 컨테이너를 띄우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조를 흔히 도커 인 도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젠킨스의 이미지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자, 바로 한번 젠킨스를 구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젠킨스 같은 경우는 8080 포트가 기본 포트라서 이렇게 8080으로 포트 매칭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우리의 호스트 디렉토리에서 이 홈 젠킨스와 실제로 젠킨스 컨테이너에서 이 젠킨스 홈 디렉토리를 서로 볼륨 마운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젠킨스 컨테이너 안에서 새롭게 PHP 컨테이너를 또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docker.sok 파일을 볼륨 마운팅에서 젠킨스 컨테이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docker sok 파일도 마운팅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계정으로 이 젠킨스 컨테이너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젠킨스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실제로 보안 그룹으로 가서 이렇게 방화벽 설정에서 8080 포트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트를 열어주시고 실제로 8080 포트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젠킨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젠킨스 관리자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젠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기에 실행될 때 비밀번호가 로그로서 출력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젠킨스 컨테이너의 로그를 확인했더니 자, 이렇게 위쪽에 패스워드 값이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젠킨스의 비밀번호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설정이 되었고 이제 배포 자동화를 위한 기본적인 젠킨스 플러그인 설치가 진행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플러그인을 전부 다 설치하겠다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설치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0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젠킨스 프로그램의 초기 설정이 완료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기 플러그인 설치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몇 개는 설치가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당장 실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컨티뉴를 눌러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젠킨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 관리자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 이렇게 계정명을 어드민이라고 하고 이렇게 암호를 설정해서 하나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Save and Finish를 해서 젠킨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젠킨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PHP 도커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실제로 배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젠킨스를 이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바로 이렇게 새 작업 버튼을 눌러서 이그젠플이라고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 주시고요.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 빌드 탭에서 execute 셀을 눌러서 이제 커맨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커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작성을 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의 도커 프로젝트를 풀 받아서 이것을 그냥 실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빌드 설정을 마쳤으니까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도록 할까요? 빌드 나우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콘솔 아웃풋을 눌러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확인해 보니까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성에 들어가셔서 빌드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제가 여기서 D를 빠뜨렸네요. 자, 이렇게 다시 명령을 잘 넣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빌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오류가 나왔을까요? 자, 도커를 찾을 수 없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이것은 젠킨스 컨테이너에 도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커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도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커를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의 젠킨스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젠킨스 컨테이너에는 도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해줌으로써 간단히 도커 풀 및 런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당 컨테이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존에 도커를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커의 실행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도커의 버전은 17.04.0 버전이에요. 어차피 젠킨스 안에서만 사용될 거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커의 실행 파일만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풀어 주었고요. 이제 빈 폴더로 도커의 실행 파일을 옮겨서 이렇게 도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다운로드를 받았던 이 압축 파일은 그대로 제거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도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로그인까지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의 프라이빗 리포지터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커의 로그인까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홈 디렉토리로 가서 이렇게 index.php 소스 코드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당 GitHub 프로젝트도 클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론 또한 해 주었고요. 이제 클론 이후에는 해당 컨테이너에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젠킨스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빌드 나우 버튼을 누르니까 자, 이번엔 성공적으로 빌드가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진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콘솔 아웃풋에 들어가서 정확한 실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니까 성공적으로 아파치 PHP 컨테이너가 구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깔끔하게 현재 서버가 구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바로 이렇게 우리 서버의 웹서버로 접속을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PHP 컨테이너가 구동 중이어서 이렇게 MySQL과 연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공적으로 젠킨스를 이용해서 간단히 배포까지 해본 겁니다. 다만 아직은 배포 자동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젠킨스의 설정을 맞춰서 이렇게 빌드를 해준 거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배포 자동화의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 젠킨스를 이용해서 원격에서 빌드를 쉽게 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특정한 서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자 할 때 간단한 명령만으로 원격지에서 서버에서의 빌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